안녕하세요. 저는 인니알라 코리아의 김희진 부장이라고 하고요. 저희 인니알라 코리아는 2015년부터 이제 설립이 돼서 어, 지금 현재 엘피폼 무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할랄 심사 기관에 한국 지사를 맡아서 그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쪽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 대상으로 할랄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를 해서 지금까지 컨설팅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짧게 인도네시아 할라 인증을 취득하려고 했었을 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일단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대표적인 걸로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도네시아는 여기 지도에 보신 것처럼 여러 개, 수만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요. 이 나라가 면적이 사실은 보이시는 거와 좀 크게 다르게 세계 면적 순위에서 14위 정도로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 길이가 거의 미국 가로 길이와 거의 동일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큰 나라이기도 하고요. 세계 인구 순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인도와 미국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4위에 차지되고 있습니다. 경제 순위 같은 경우에도 한국 경제 순위가 10위인데 인도네시아가 14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할랄 시장에서만 바라봤을 때에는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다음으로 할랄 시장 순위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한라 시장 자체가 점점 이제 커져가고 있고 또 예상하고 있는 수치 자체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한라 시장으로 뛰어들었었을 때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좀 있었을까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무슬림 헤드수 자체가 점점 이제 세계 전체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에는 세계 평균보다 가장 빠르게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라고 하면 사실은 동남아 쪽이나 아니면 중동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쪽에서 성장 가능성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국가들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슬림 인구 사이에서 이제 할랄을 준수한다거나 인증에 대한 여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서요. 사실 소비 세대 자체가 예전에는 30대나 40대 혹은 50대로 차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20대가 소비가 가장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할랄이 이 제품 자체가 준수되어 있는 건지 인증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연결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키워드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게 저희가 코비드라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뭐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 자체는 온라인 활성화를 더 키웠던 게 아니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말레이시아 쪽 시장이 훨씬 더 컸던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코비드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좀 확인해 봤더니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식품에서 화장품까지 그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모바일이라던가 전자상 거래가 더 활발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미각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인도네시아 시장만 바라봤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존의 조코위 대통령이 4년 동안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우리가 중소층 자체가 많이 통통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달마다 심사원들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저희도 심사원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뭐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한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많은 눈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 규제 및 국가 이슬람 경제 전략으로 유통제품 자체에 할랄 무결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무슬림 국가인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할랄이었기 때문에 인증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있었다가 사실은 뭐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도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도 살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10% 정도는 사실은 비무슬림들로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무슬림인 예전에 인증이란 부분이 크게 필요가 있었냐라는 걸로 생각을 했었다가 지금은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대상으로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가 수입을 해도 괜찮은 건지 우리 자국 국민들이 이게 소비가 이어져도 안전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앞으로는 무슬림 국가 쪽에서 아마 이 제품 자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무결성인 거를 하는 규정들이 점점 높아져 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SNI 인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KS 마크처럼 품질에 관련된 인증이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대상으로는 비폼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그 식약청 쪽에다가 수입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록 프로세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기기를 만약에 유통을 원하신다고 하면 의료기기 유통 허가를 사전에 받으셔서 유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할랄 인증에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는 의무화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인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유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화장품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수익 규제에 대해서는 비품 등록 쪽하고 할랄 인증 쪽에 대한 부분이 아마 더 좀 자세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품 등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체가 식약청으로 등록을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대상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대상으로 지금은 나와 있고요. 뭐 세부적으로 사실은 그 밑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돼야 되는 건지는 명시를 간단하게 써여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앞으로는 의무화 정책이 올해 식품하고 음료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다 보니까 비품 등록할 때에는 앞으로 10월 이후에는 인증서와 같이 비품 등록이 같이 처리가 돼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할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2014년 이전에는 LP폰 모이가 인도네시아의 대표 할랄 인증 기관이었다가 2014년도에 우리 종교기관, 종교부 산하에 있는 할랄청을 하나 만들어서 정부에서 우리가 할랄에 관련된 부분을 법규화를 좀 해서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자라고 해서 할랄청이라는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법률이 나왔고요.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서 세부적인 시행령들이 하나 둘씩 지금 현재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달리 사실 인도네시아는 크게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법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시행령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규정에 맞게끔 적용을 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세부적으로 규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개정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 인니알라 코리아 쪽에서는 관련된 개정된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전달을 받으면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고객이 되셨을 때는 고객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법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이제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크게 6가지를 반드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할랄 제품 보장법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할랄을 의무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큰 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냐 인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입되고 거래되고 유통되는 모든 제품 유형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료나 제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에는 포장이라던가 도축장이라던가 보관 물류 서비스, 유통 서비스들도 할랄의 의무화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할랄 인증만 받은 제품들만 우리가 유통될 수 있느냐? 인 건데요. 사실은 앞으로 10월 달 이후부터는 할랄 제품 아니면 우리가 금기시되고 있는 하람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비폼에서 요구하고 있는 할랄이 아니다라고 하는 빨간 색깔 딱지 포장재 라벨이 있어요. 그 라벨을 부착해서 유통을 하면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과 하람 제품 형태로만 유통이 되는 구조로 앞으로는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할랄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를 고용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한국 같은 비무슬림 국가에서는 무슬림을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당사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맞게끔 한국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 쪽에 서포트를 해드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청을 하는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 자체는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지 말고 인도네시아 현지 고용 법인을 통해서 접수를 해라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다가 인니알라 코리아 지사를 설립을 해서요. 지금은 신청하는 기업 대상으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신청을 현재는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존재가 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별로 이제 한라 인증에 대한 의무화 단계가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식품과 음료는 올해 10월 달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화학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의약품이라든지 소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품군에 따라서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나누어져서 의무 단계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올해가 2024년부터 이제 한 2년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히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수출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 이게 세 개의 큰 기관들이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도네시아 할랄청, 제가 말씀해드렸던 종교부 산하에 있는 그 정부기관이죠. 정부기관에서는 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여를 하고 있고요. 신청을 접수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할랄 인증서를 발행해주는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한라청에서 접수를 받고 나면 접수증을 심사기관 쪽에다가 전달을 해서 앞으로 너네가 심사를 좀 해라. 라고 해서 LPH라고 하는 현재 저희의 본사인 LP폼 무이가 지금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LPH 심사기관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마무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트와 역할을 하고 있는 무이라고 하는 기관 쪽에다가 모든 결과지를 전달을 하고 나면 무이 파트와에서 그 인증을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이에서 무이 한라 확정서가 발행이 되고요. 무이 한라 확정서를 받은 기업들은 BPJPA 쪽에다가 다시 한라 인증서를 발행해 주세요라고 전달을 하면 BPJPA 쪽에서는 무이 한라 확정서를 받으셨나요? BPJPA에서 한라 인증서를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세스로 좀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인도네시아 한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대상으로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기업이 저희 쪽 인양랄 코리아 쪽에다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저희가 BPJP 쪽에다가 이런 기업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접수를 해드리고요. BPJP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LP본 무이 쪽에다가 심사를 진행해도 됩니다라고 전달을 하고 파트와에서 결과 통지서를 발행해주면 BPJP 쪽에서 인증서가 발행이 돼서 저희 쪽에 다시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업에다가 인증서를 전달해드리는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떤 제품을 인증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건지, 그 제품에 어떤 원료를 사용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접수를 받고요. 그거 기반으로 이 기관이 정말 한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방문을 해서 예비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 사항이 발생되고 나면 그 보안을 보완하시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만 계약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BPJP 등록하고 심사하고 만약에 심사한 이후에 뭔가 부적합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시정 조치를 한 이후에 파타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무이 한라 확정서가 발행 다음에 한라 인증서가 발행되는 이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에는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할랄 프로덕트 어슈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헬섭이라든지 ISO라든지 이런 시스템 위에 HPS 시스템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GMP라던가 아니면 ISO 22716 위에다가 핫 시스템이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실은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 할랄 제품이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게끔 처음에 수립을 하실 때 잘 수립을 하시고 나면 그거를 유지하시는 거에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정을 가지고서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느냐? 라고 보시면 이렇게 크게 HPS의 규정에는 크게 5가지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약속과 책임, 원료, 할랄 제품 생산, 그리고 제품, 감독과 평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하스라고 하는 11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게끔 우리가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맞는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지침서에 맞게끔 시행이 돼서 인도네시아에서 심사원이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이 구축이 된 상태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들을 심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맞게끔 기준서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형태로 심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료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 때 많이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인데요. 원료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LP본부에서는 그동안 30년 넘게 한라 인증 기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험성이 낮은 원료에 대해서는 파지티브 매트리얼 리스트라고 해서 원료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원료들을 DB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해져 있는 원료들은 위험성이 낮은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보지 않더라도 사용될 수 있는 원료다. 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파지티브 매트리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원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향료 같은 원료, 동물성 원료, 그리고 원료 구성이 복잡한 원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라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파지티브 매트리얼이 아니거나 동물성이나 향이나 원료 추적이 어려운 이런 한라 인증서를 요구하는 원료가 아닌 나머지 원료들은 한라성을 증빙할 수 있는 제조공 정도라든지 MSDS라든지 아니면 출처일의 증명서라든지 일괄서 확약서 뭐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보고 그걸로 한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끔씩은 화장품 원료 같은 경우에는 발효 공정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발효 공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발효 공정상에 혹은 효소가 많이 사용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세부적으로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탄올을 만약에 사용했다고 하시면 사실은 인도네시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탄올 기준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게 발효 에탄올이든 아니면 어떤 에탄올이든지 간에 사실은 이 에탄올 자체가 음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에탄올이 아니다라는 에탄올 확약서만 이 제조사한테 받아주신다고 하시면 크게 규정에 반하지 않고 에탄올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미생물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기존에는 많은 서류들을 요청을 드렸는데 LP폰 부위에서는 한랄 설문지라고 해서 미생물을 취급할 때 어떤 공정이나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설문지 양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양식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그걸 작성한 거를 저희가 피드백을 본 다음에 검토하는 형태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기종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설비에 세척하는 세척제 부분들도 제품과 사실 교차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 또 1차 포장재가 제품하고 밀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세척제라던가 소독 뭐 약이라던가 아니면 윤활제가 쓰여지는데 윤활제가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원료로 등록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원료에 대해서 한라성을 증빙하는 것들은 MSDS와 그 제조사를 통해서 동물 미사용 확인서를 받아주시면 이거는 등록만 하고
한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채택이 돼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까지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런 구비 서류들을 구매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서류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고 나서 신청을 들어가시면 아마 소요 기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단축되실 수 있습니다. 현장 행사에 왔을 때에는 기존에 앞서 설명드렸던 원료에 대한 서류들을 그런 서류들을 기반으로 한라성을 입증하는 검토를 한번 다시 하고요. 현장에 왔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1가지 기준으로 이 서면 절차서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이거가 어떤 형태로 절차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현장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절차서라든지 SO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절차서를 먼저 한번 심사원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뭐 원료 입고 일지라던가 아니면 세척 일지, 뭐 생산 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과정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현장 심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가 파트화로 넘겨져서 이렇게 무이한라 확정서가 발행이 되고 있고요. 무이한라 확정서가 발행되면서 제조사 이름으로는 등급증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등급증 같은 경우에는 이행이 잘 되어 있으면 A등급, 이행이 적절하게 되어 있으면 B등급을 받고 있고요. A등급을 3번 이상 받으면 옆에 보이시는 녹색깔 하스 등급증 같은 것, 인증서 같은 것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A등급, B등급에 대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A등을 받으시고 나면 사후 관리할 때나 아니면 제품 추가하실 때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고요. 하스 인증서를 만약에 3번 연거쳐서 하스 인증을 받고 나서는 갱신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사후 감사할 때라든지 제품 추가할 때 다 서류 심사로만 진행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왼쪽 이미지에 있는 그러니까 무이한라 확정서를 BPJP에다가 제출을 하고 나면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는 BPJPH 한라 인증서가 이런 형태로 발행이 되고요. 이 서류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유통되실 때 이 인증서를 가지고 유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할랄 로고 자체가 무이에서 사실은 이제 BPJPH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무이라고 하는 형태로 포장재가 만약에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2026년 1월까지는 무이 이 포장재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 무이할랄이 부착되어 있는 그 포장재가 다 소진되고 나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할랄 인도네시아라고 써져 있는 로고로 다시 적용을 하신 다음에 포장재에 적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취득하실 때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